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역사 이야기 이기환의 흔적의 역사. 오늘은 54회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이마영 기자 몸이 좀 아팠었다는데 네. 2주 동안 못 봤죠. 그래서 네, 기다리는 돌아왔습니다.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다 낫나요? 좀 괜찮아졌습니다. 예, 담당이 지금 교육청인가요? 교육부인가요? 교육 담당이죠, 지금 그러니까 어쨌든. 교육청인데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요새 역사 때문에 아주 굉장히 골치 아프고 힘들어서 아마 그렇게 병도 좀 나오고 그런 것 같은데 이 역사 때문에 좀 역사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가 또 네. 확정고시인가요? 그 결정을 하고 PPT로 발표했다 그러는데. 네, 그렇죠. 네. 우리 오늘은 또 몇몇 또 원로 교수들 최몽룡, 신영식 이런 분들 한 분은 작년에 저하고 답사도 한번 같이 갔다 온 분이고 한 분은 또 고고학자셔갖고 가끔씩 통하다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뜸하지만 어쨌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참여한다 그러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한 분은 고고학자면서 이제 그 청동기 이상의 어떤 상고사, 네. 또 한 분은 이제 고대사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요 논쟁하고 약간 어떻게 보면 거리가 좀 있죠. 지금은 9년대사가 사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바야흐로 국정화가 본격화됐는데 임 기자는 취재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정부의 주장이 너무 근거가 부족할 때가 많아서 예. 그거를 기사로 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네, 저는 사실은 그 언론 보도를 사실 보기도 사실 좀 힘들 정도로 네.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아까도 국정원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예전에 사실 군사정권 시절이고 네. 유신 때고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랬던 시대 분위기였으니까 사실 국정원 가서 편찬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사실 대명천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민주화가 돼 있고 그런데 학자적 양심으로 어떤 이 획일성 강요하는 국정교과서 그걸 사실 좋다고 하는 부분이 학자로서의 어떤 그런 느낌 그게 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헌법에 지금 나와 있다 그러죠. 학문의 자유 이렇게 있지만 그게 기본이고 또 학자의 공부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또 이게 이 학풍이 달라지는 거고 설이 또 달라지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걸 또 정치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한 가지 결론만 강요하고 이걸 또 한 가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후손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니까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역사학대회에서 역사 관련 학회 28개 단체 소속 학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성명을 냈는데요. 예, 제가 좀 착안을 한 거는 거기 16개 단체는 이제 역사학대에 참여를 했던 단체인데 대회에 나오고 이랬는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12개 단체도 성명에는 또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자리에 몇몇 보수 단체가 난리를 피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학자들이 학문의 양심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회 돌아가는 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 얘기를 할 거 아닌 것 같고 이번 주는 어쨌든 그 지난주에 역사학대에서 발표한 어떤 성명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제 역사학자들의 양심 이런 걸 가지고 한번 주제로 삼아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명 내용에 그 눈에 띄는 내용이 있던데요. 네, 그래서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식민지 근대화론 제기했던 이영훈 교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이 회장직을 맡았었던 경제사학회 이런 데도 이제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수 진보 이런 거 성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걸 망라한 학회가 대거 참여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역사학대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학회들까지 성명서를 내겠다고 한 거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는 게 사실 교육부 산하기관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에 한국학 전공 교수들 중에 10명 중에 8명도 집필을 거부했다 그러는데 이 2명은 어쨌든 간에 교학사 교과서 대표저자이기도 하고 또 한 분은 또 무슨 박근혜 대통령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그런 국가미래연구원 출신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 좀 다른 케이스겠죠. 저는 이 성명이 제일 놀라웠는데요, 사실. 네. 사실상 정부가 기댈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산하기관마저 등을 돌린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왜 학자들이 이렇게 봉기라고 우리가 역사학 혹은 역사학자의 봉기 이런 식으로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게 부를 만큼 왜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지 그리고 이제 역사학대에서 나온 성명 내용을 토대로 한번 좀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성명 내용요? 예, 성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학계는
사관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하면서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 대항해서 직피를 실천하고자 했던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계승하고 후대에 부끄러운 역사를 남기지 말아야 되겠다는 학자적 양심과 소신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치를 반대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선배 사관들의 전통을 계승한다. 이게 어떤 선배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말하는 선배가 과연 누군가, 그리고 그들이 남겼다는 전통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걸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뭐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습니다라고 외친 선배, 그러니까 어느 사관의 이 외침이랄까요. 그래서 예. 사관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라는 주제가 되겠죠. 역사학자들이 언급했던 사관 선배가 누구예요? 예, 뭐 사관 위에 하늘이 있다라고 직접 언급한 이는 아마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종 시대의 사관인데 민인생 이런 분이 네. 계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분을 한 번 더 언급을 하자면 홍여강이라는 분이 또 있습니다. 이름이 생소한데요. 예, 사실 뭐 저는 뭐 기사를 몇 번 쓰긴 했지만 포털 사이트 지식 검색이라든가 인물 검색을 해봐도 사실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네. 이제 그 전임 사관이라는 거예요. 사관직을 전담했던 분들이 7에서 9급 공무원 정도 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8명이거든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하위직인데 이분들이 사실 좀 대쪽 같은 분들이어서 더 네. 이상 이렇게 출세는 관료로서는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 어쨌든 간에 그 지식 검색이나 인물 검색이 하나도 안 나오는 상황이죠. 근데 태종 임금이라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뭐 긍정 부정 뭐 한꺼번에 다 갖고 있는 분인데요. 사실 조선 왕조를 안정시켰던 분, 그리고 왕권의 기틀을 다진 분, 뭐 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또 이게 이복 동생이지만 어린 동생들을 막 무참히 네. 죽이고 또 뭐 친형들까지 이제 쫓아내고 그래서 그 임금이 된 분이지 않습니까? 그 정종 임금도 동생을 그리 무서워했다면서요. 예, 뭐 지난번에도 뭐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 정종이 이제 조남이 방과거든요. 이방과. 네네. 이 정종 임금마저 이제 이방원이지 않습니까? 동생이. 그래서 이제 만나면 부들부들 떨었다 그러는데 그 모습을 이제 보다 못한 그 정종의 정비, 그러니까 정한 왕후가 이렇게 절규했다죠. 그 전하께서는 왜 동생의 눈도 마주치지 못하십니까? 빨리 양위하셔서 마음 편히 평생 사세요라고 이 말씀을 드렸다는 네. 거죠. 근데 어쨌든 왕위에 올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반강제로 이제 형이 양위를 받아냈는데요. 그때 이제 정종이 안에 있는데 아까 1, 2차 왕자연환이 끝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 네. 태종 그러니까 이방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정종이 밖에서 그 정종 임금이 있는 밖에서 빨리 뭐 왕세자로 뭐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양위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이제 이렇게 다그치고 뭐 이래갖고 아주 그냥 협박 어떻게 보면 반공갈로 이제 물러난 건데. 그러고 나서 이제 왕 위에 올랐으니까 얼마나 네. 왕권을 휘둘렀겠습니까? 신하들이 뭐 꼼짝 못했겠죠. 그럼 그런 분위기였다면 사관 노릇하기도 힘들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의 이제 주인공인데 민인생 사관은 사실 그 뭐 그렇지 않았다는데요. 이게 이 태종 임금이 형님에게서 왕위를 이제 물려받은 게 한 4개월도 안 됐는데 그게 이제 1401년 3월 18일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태종이 그 조준, 이거희, 하련 뭐 이래갖고 이제 공신들이죠. 뭐 그분들하고 또 무신 10여 명 대동하고 하루 종일 매사냥을 가고 네. 날이 저물 때까지 이제 갔다 왔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 종일 그냥 눈에 이렇게 자꾸 거슬리고 그 눈에 가시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영 신경 쓰였던 모양인데요. 그 사람이 민인생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뭔가 하여튼 그 나중에 이렇게 회고를 들어보면 뭔가 저자가 이렇게 늘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자꾸 이렇게 와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자꾸 옆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네. 그래서 누구냐고 넌지시 물어봤더니까 너는 누구고 뭐하러 자꾸 내 곁을 따라왔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 민인생이 뭐라고 답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신은 사관인데 감히 그 직사 그러니까 직무를 소홀히 할 수 없어서 그 전하를 따라온 것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그 임금님은 임금님 일만 하세요. 나는 내 일을 하러 온 것뿐이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만히 네 할 일이나 하라 그러니까 사실 네. 태종 임금이 울컥한 거죠. 심사가 뒤틀려 갖고 뭔가 한마디 더 하려다가 옆에 있던 이제 이숙번 이리 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네. 전하 사관의 직책은 매우 중합니다. 원컨대 더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숙번은 태종의 최측근이잖아요. 예, 그 옛날에 그 용의 눈물이라는 뭐 드라마 보면 네. 형님 동생 뭐 이렇게 했던 사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 태종을 왕에 올린 아주 그 최측근이니까 사실 태종 그런 분이니까 이제 이숙분이 얘기하니까 살짝 넘어간 거죠. 근데 민인생 말고도 한 분 더 있다면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홍여강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사실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인생 사관이 그 얘기한 그 한 2달 전인데 네. 2월 20일인데 태종실록을 보면 흥미로운 기록이 보입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사관 홍여강이 공신들의 잔치가 열리던 그 연회에 들어가려다가 공신 심기령에게 매를 맞고 쫓겨났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심기령은 어떤 인물이에요? 예, 그 실록을 보면 젊었을 때부터 이제 그 잠저 시절, 그러니까 태종이 왕위에 오르지 않았던 그리고 세자도 아니었던 네. 그때 이제 그 사가했을 때부터 이방원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호위무사로 있다가 이제 왕자의 난 때 공을 세워갖고 좌면 공신에 올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관 홍여강이 그 태종 이방원을 옥좌에 올리고 기고만장하면서 잔시를 베풀던 공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낱낱이 기록하려다가 아나모인이었을 심기령에게 맞았다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때 이제 홍여강이 속한 춘추관, 그러니까 이 사관이니까 춘추관에 속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춘추관에서 신기령이 사관을 때렸다 이래가지고 신기령을 이제 탄핵하는 문서를 보내고 사원부가 그걸 받아서 탄핵을 했는데 예. 위야무에 넘어갔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이 홍여강이 이 뭐 그걸로 끝나지 않고 민인생이 이제 산왕태에서 임금한테 또박또박 말대답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2달 만에 또 다시 이 홍여강 사관이 편전을 또 밀고 들어오다가 제지를 당합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왜 제지를 당했어요? 뭐 아까도 얘기했던 저 민인생 사관하고 비슷한 거죠. 그 임금의 일상을 기록하겠다고 이 편전, 보평전이라 그랬거든요. 그때는 그래서 들어서려고 하는 건데 태종이 이제 홍여강이 입장을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홍여강이가 편전, 아까 얘기했던 보평전의 뜰 아래까지 이제 진입을 했다가 내시들이 홍여강의 양팔짱을 끼워갖고 대롱대롱 매달렸을 거 아니에요. 네. 부축한 채 이제 내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태종은 왜 사관들이 못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예,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태종이 얘기하는 거는 무일전이라 그러면 물론 사관이 좌우에 있어야 되는 건 맞아. 그런데 네. 이것이라는 건 이제 편전, 보평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여기는 내가 편안히 쉬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승지들도 그 모두 사관의 직책을 겸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사관은 반드시 들어올 필요까지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일전은 되고 편전은 안 된다 이런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뭔 말이냐면 그 태종이 그 즉위하자마자 무일전하고 편전을 따로 조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전이 너무 일하는 데가 너무 좁다 그래갖고 좀 더 넓게 고쳐짓고 그걸 무일전이라고 이름을 졌죠. 그러니까 네. 정사를 보는 것을 이제 무일전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쉬는 거는 이제 편전이라고 아마 구분을 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태종은 쉬는 곳 편전까지는 사관이 올 필요가 있냐. 게다가 사관직을 겸한 승지들이 승정원 일기를 기록하는데 그 전임 사감까지 와가지고 귀찮게 할 필요가 있냐. 이것이 이게 태종의 주장이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태종의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정사를 어떻게 무자르듯이 이렇게 네. 뭐 구분지을 순 없잖아요. 정각에 따라서 뭐 쉴 때는 쉬고 뭐 정사를 버릴 땐 버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쉬다가도 대신들 불러갖고 정사를 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경연이라 그래갖고 경전을 논하고 논쟁하는 것이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베풀 수가 있고 뭐 신하들하고 임금하고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승정원 일기하고 좀 다르잖아요. 승정원 일기가 그러니까 승정원에서 하는 거는 일기 형식이고 사실 전임 사관들은 임금이나 신하의 잘잘못을 네. 기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쵸. 그건 다른 역할이죠. 그러니까 홍여강은 결국 쫓겨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홍여강은 쫓겨났는데 다시 이제 민인생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관의 저항이 끈질겼다는 얘기죠. 민인생이 다시 편전문을 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성지가 그 당시에는 이제 박상명이라는 사람인데 네. 이 도성지가 비서실장이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면 여봐 홍여강도 왔다가 이 주상이 이제 편전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명을 내려서 돌아갔어라고 이제 제지를 하니까 민인색이 꿈쩍도 안 했다 그러죠. 오히려 박성명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는 직접 그 명령을 들은 바가 없어요라고 이제 편전의 뜰 안으로 밀고 들어왔다는 거죠. 태종 임금 인상이 찌푸러졌겠네요. 예, 뭐 왜 그랬겠죠. 그러니까 태종 그 민인생 문답이 실록에 이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종이 민인생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관은 어찌 들어왔는가라고 말하니까 민인생이 전하께서 사관이 좌우에 입시하시라고 윤호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들어왔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태종은 편전에는 들어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민인생이 편전이라고 해도 대신들이 정사를 아뢰고 또 경연이 열리는 곳인데 사관이 들어오지 않으면 누가 제대로 기록한단 말입니까? 라고 이제 대화를 했죠.
태종 임금이 기가 막혔겠네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빠득빠득 우겼으니까요. 예, 그 실록에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웃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실록에 태종 임금 웃으면서라고 하면서 뭐라 하냐면 편전은 내가 편히 쉬는 거야. 곧이야.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는 게 옳아. 그리고 사필은 곱게 써야 하는 게 맞긴 맞지만은 편전 밖에 있는데 있어도 내 말을 다 듣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 뭐 못 쓸 건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민인생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이제 거기서 여기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죠. 결연한 말인데요. 신이 만일 곱게 쓰지 못하면 사간의 위에 하늘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거를 그 신여 부직 뭐 상유 황천 이렇게 하는데 네. 상유 황천이라는 게 이제 위에 황천이 있다는 건데 황천이 하늘의 높임말이거든요. 네. 역사학자들이 인용했던 말이네요. 네. 역사학자들이 언급했던 선배 사관은 민인생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민인생이라는 분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임금하고 그렇게 한 번 붙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그 다음에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문제가 아니라 직언을 했다는 거겠죠? 예, 맞습니다. 그 며칠 뒤인데 5월 8일인데 그 태종이 경연을 베풀고 이제 정사를 논한 다음에 아주 기분이 좋아갖고 뭐 경연을 뭐 하면서 이제 강론을 하고 이제 경서를 얘기를 하고 그 거기에 이제 뭐 유교 경전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아주 태종이 말을 잘 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래서 기분이 좋으니까 거나하게 술자리를 이제 말을 했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근데 이제 그때 민인생이 또 사관의 편전 입시 문제를 또 거론합니다. 어찌 보면 기분이 나빠지는 얘기인데요. 분위기를 깨는 얘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민인생으로서는 사실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하의 오늘 강론은 정말 정교했습니다라고 네. 이제 한참 또 칭찬을 해주고 뭐 그러면서 원컨대 편전에 앉아서 이 정사를 들을 때도 사관이 네. 입시를 해서 그 아름다운 말, 임금님의 그 아름다운 말을 기록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했다 그러는 거죠. 지금 대단한 분이세요. 네. 태종 임금이 짜증 안 냈어요. 근데 이제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른 신하들 어떻게 생각해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던 이천, 박신, 조용, 김과 이런 신하들이 이제 뭐 공교롭게도 이름이 외자인데 네. 그런 신하들이 또 민인생의 주장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합니다. 뭐라 그랬는데요? 예, 경연에 사관이 입시하는 거는 뭐 가한 얘기인데 이 정사를 들을 때 이럴 때 들어오는 건 좀 그렇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고려 때 그 우왕 차왕 때 네. 시절에 사관들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임금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두렵고 위축이 돼서 감히 네. 임금을 뵙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고려말 때 이제 사관 노릇 좀 했는데 우리도 해봤는데 네. 임금 말 옆에서 듣고 그런 게 얼마나 힘든가 뭐 제대로 쓰기도 어렵고 두렵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민인생은 뭐라 그랬을까요? 뭐 일축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또 한마디 하냐면 임금이 밝으면 신하가 고든 것이다. 어찌 감히 옛날 네. 고려조 얘기를 지금 여기서 왜 쓸데없는 뜬금포를 날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술자리 분위기가 완전히 안 좋아졌겠는데요. 예, 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 어쨌든 간에 그 임금이 좀 더 논의해보고 결정하자라고 어쨌든 한 발 뭐 이렇게 좀 여지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어요? 근데 결국 태종이 그 매달 6번씩 관원들이 모여갖고 이제 임금한테 정사를 아래는 걸 갖다가 6아1이라 그래요. 예. 6일 뭐 6번씩 한다 그래갖고 그래서 6아1 한 달에 6번씩에 한해서 사관의 입시를 허락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절충한 정도 되는 건가 뭐 그렇죠. 민인생 만족했을까요? 뭐 아니죠. 그러니까 2달 전 또 지나섰는데 7월 8일인데 예. 편전에 이제 이 임금이 앉아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딱 쳐다봤더니 저기 문 밖에서 누가 자꾸 엿보고 있고 막 낌새가 이상해갖고 깜짝 놀라갖고 저자가 누구냐고 뭐 누군데 엿보고 있냐고 하니까 내관들이 이제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민인생이죠. 잡아온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게 몰래 훔쳐보고 이제 임금의 일거수일투족 그걸 이제 기록하려 한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도승지한테 특명을 내리는 거죠. 이제부터 사관은 매일같이 입궐하지 않도록 해라라고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민인생 어떻게 됐어요? 예, 이제 괘씸죄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편전에 휘장까지 걷고 엿보고 뭐 이러니까 이거는 예절에 벗어난다 이래갖고 그 죄목으로 유배형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관들의 편전 입시는 제한된 거네요. 예,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민인생, 홍여강 이런 분들 때문에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속 저항이 끊이지 않았는데 그 실록 기록을 보면 9년 뒤죠. 그러니까 1410년인데 태종 10년인데 4월 28일 날 또 다른 사관 최사유가 그 민인생 홍여강처럼 편전 뜰에 왔다가 쫓겨나게 됐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결국 또 태종이 노발대발하면서
이제부터는 정전에서 열리는 그 조계라고 했습니다. 군인들이 네. 모이는 정식 회의 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강요들 모아놓고 하는 뭐 국무회의 정도. 그거 외에는 다른 곳에서는 절대 사관을 들이지 마라 이렇게 아주 엄명을 내립니다. 태종도 질렸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맨날 사관이 하늘이 있니 뭐니 해갖고 또 뭐 그러니까 얼마나 뭐 그랬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워낙 그렇게 막 저항이 심하니까 이게 나중에 이제 금방 또 사관의 편전 입시가 이제 허용이 됐던 것 같아요. 잘된 일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또 2년 뒤인데 1412년 7월 29일에 태종실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태종하고 그 김여지라고 있습니다. 지신사인데 그 예. 직책이 문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태종이 뭐라 그러냐면 사관이 다시 편전에 들어온 게 언제부터였지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제 김여지가 경인년이옵니다. 그게 이제 1410년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최사유가 이제 그렇게 해갖고 난리치고 나서 아마 허용을 해준 것 같은데 경인년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사관원이 주청을 올려서 그때부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태종이 점점점 해갖고 이제 말을 안 합니다. 네. 말을 안 하는데 이 대목에서 태종실록이 김여지의 심리 상태를 아주 흥미롭게 기록을 하는데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김여지는 왜 태종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고 또 왜 대꾸조차 안 했는지 매우 의심하면서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임금이 사관을 또 들이지 못하게 할까봐 김여지가 걱정한 것이다라고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종이 최사유 사건 이후 사관의 편전 입시를 사실상 전면 금지했는데 사관원의 맹렬한 반대로 철회했다. 이걸 알 수 있는 거네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 뭔가 사관들이 뭔가 심기를 또 건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여지 불러갖고 이 사관 입시를 다시 금하라는 명을 내릴까 말까 하다가 아마 겨우 참았다 이런 표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태종시대 사관들의 지독한 직필 정신 이걸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또 있잖아요.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뭐 어디 가서 이제 강연을 하든가 PPT 자료를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그 시내 위에 하늘이 네. 있어옵니다.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지금 뭐 제가 PPT 자료에서는 그 사과는 곡필은 안 한다. 목이 네. 잘린 한이 있어도 곡필은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또 하나 예를 드는 게 있습니다. 태종이 사실 시도 때도 없이 사냥을 막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나라의 네. 안녕을 위해서는 그게 안 좋은 얘기인데 왜냐하면 대신들이 늘 그렇습니다. 임금이라 하는 거는 옥자에서 앉아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두려워하면서 정사를 펼쳐야 되는데 네. 맨날 사냥이나 일삼으면 되겠냐 이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사냥 나갔다가 변이라도 당하면 그건 감당할 수 없는 병고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계속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게 그 정종 임금도 그렇고 태종 임금도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조선조 초기의 임금들은 그 전에는 임금 교육을 잘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네. 그 무에 또 강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맨날 사냥 나간 게 아주 그냥 일이었는데 1404년이죠. 그때 이제 임금이 반대를 무릅쓰고 또 이제 노루사냥을 나갔다가 말에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다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말을 깜짝 놀라갖고 이제 후를 털고 일어나면서 태종이 한다는 말이 걸작인 거죠. 이 일을 사관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일종의 오프 더 레코드를 걸어놓은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재밌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근데 이 결과는 사실 뭐예요? 그 사관이 이 태종 임금이 이렇게 말한 거, 이 일을 모르게 하라는 말까지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태종실록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대 사관들이 지존이잖아요. 천하의 지존인데 임금이 쓰지 말라는 것까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오프 더 레코드를 걸어놓은 것까지 일일이 걸어놓고 그 과정까지 다 이제 써놓은 거죠. 그때 사관은 누구였을까요? 뭐 민인생 아니면 뭐 홍여강 뭐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이 바로 요즘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맞서는 역사학자들이 표상으로 여기면서 거론한 사관 선배들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사관 민인생, 홍여강 그리고 최사유는 왜 그토록 임금의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까요? 예, 제가 그 천여백 년 전에 어떤 진흥아한테 이제 신라의 역사서죠. 국사 편찬을 권했던 그 이찬 이사부라고 유명한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말한 거 거기에서 이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부가 뭐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국사는 군신 그러니까 그 임금과 신하의 선악을 기록해서 후대에 엄정한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국사가 편찬되지 않으면 후손들이 무엇을 보고 배웠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부가 역사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역사라는 거는 백성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거가 아니라 군신의 잘잘못을 기록하는 네. 거고
그것으로 후대의 평가를 받는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데 이사부뿐만 아니라 모든 그 역사학자들이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아, 매우 와닿는 말입니다. 매우 중요한 대목 같은데요. 이 대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데요. 역사라는 게 뭐냐면 군주가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그 역사라는 게 네.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군주가 백성을 가르치기에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군주 혹은 대신들의 잘잘못을 가려서 후대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배웠지만 이것이 바로 공자가 춘추를 쓰면서 견제했던 춘추 필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공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훗날에 이 춘추가 뭐냐 하는 거 훗날에 군주가 될 사람들의 참고용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그러니까 맹자가 훗날에 뭐라 그러냐면 공자가 춘추를 쓰니 난신적자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위정자가 백성을 가르치려고 역사를 기록했다는 대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이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정자가 감히 역사를 백성한테 뭐가 좋니 많이 가르치려고 한다는 거. 이것이야말로 그 위정자들의 그 평가, 그 역사의 포편을 거스르는 난신적자나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네.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자들이라면 뭐 보수든 진보든 할 것 없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같은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제대로 된 학자들이라면. 근데 사실은 뉴라이트 계열이든 진보 계열이 네. 상관없는 거거든. 뉴라이트 계열도 사실은 자기의 공부한 내용을 그 그렇죠. 설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설을 내고 책을 쓰는 거는 허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국정교과서 하나의 역사를 가리키는 걸 가지고 찬성을 하고 그거를 그 한다 그러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결국 이 역사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분들 뭐 뉴라이트 계열이든 진보 계열이 상관없이 역사가가 아닌 위정자가 지금 예. 백성을 가르치려고 좀 책동을 벌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수 꼴통이니 뭐 어쩌고 뭐 좌빨이니 어쩌고 이렇게 막 사실 폄하하고 네. 그러긴 하지만 그것도 사실 그 사람들의 견해자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존중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하나가 절대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걸 또 교과서로 가르쳐야 된다. 하나의 교과서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는 정말 그건 학자와 학문의 정도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역사가가 아니라 정부가 역사를 판단해서 하나의 설이 옳다고 하고 또 하나의 역사를 가르치려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역사가의 자존심으로는 사실 허락할 수 없는 사실 네.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몇몇 사람 물론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양식을 갖고 있는 그 역사학자들이 지금 뭐 계속 뭐 반대하고 그러는 거죠. 분명히 네. 말하자면 그 위정자들은 역사의 평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다. 네. 그 위정자가 역사를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사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백성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은 위정자를 평가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은 역사가거든요. 그렇게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언론하고도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실 언론도 사관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예. 보면 그 포평을 하는 평가를 내리고 또 사실 뭐 어느 신문이든 어느 신문이든 진보 신문이 있고 보수 신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권이 네. 바뀔 때마다 우리는 보수 정권이니까 너네 이 색깔만 써. 아니면 다른 정권이 들어왔으면 우리는 진보 정권이니까 보수 너네 언론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지금은 언론사 기자들은 뭐라냐면 정부가 제공하는 보도자료만 갖고 쓰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쓴다. 보도자료 그래 잘 써줄 테니까 너네는 그걸 보고서 뭐 백성들을 가리켜라. 그걸로 그런 식으로 해라. 한 가지만 가리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아무리 보수 진보 언론의 기자라도 예. 보도자료 하나만 가지고 기사를 쓰라면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벌써 난리가 났겠죠.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 보도자료 그렇게 잘 쓴 건 많이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지금 보도자료 잘 쓰겠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몇몇 사람 불러갖고. 어쨌든 역사가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관 민인생분의 말 맞다나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다라는 거. 그 되게 든든한 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붙이자면 춘추 필법인 거죠. 사실 네. 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춘추 필법에 따라 보면 역사에 반하는 난신적자들은 천년이 지나도 또 혹은 썩은 해골이라도 혹은 또 구족을 멸해서라도 반드시 주별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실 누가 주장한 게 아니라 모든 역사서에 일관되게 나오는 네. 그 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인데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역사가들도 조심해야 되고 유정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잘못하면 그 난신적자 무리에 끼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 사실은 1000년이 지나도 뭐 10,000년이 지나도 썩은 뭐 해골까지 지금 주벌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역사의 평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에 역사가들도 잘못 이 합류를 하게 되면 국가가세했다는 평을 들으면 그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평가가 굉장히 지독하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네. 된다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